안녕하세요. 510 스튜디오 이소영입니다. 네, 김태윤입니다. 네, 지난번에 바르셀로나 미술관 토파보기를 하면서 호암미로, 피카소, 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오늘은 저희가 바르셀로나에 이어 마드리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마드릴레냐 태윤 씨가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마드리드에 좋은 미술관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프라도 미술관, 티센 미술관,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마드리드 미술의 황금 삼각형, 음, 골든 트라이앵글 오브 아트라고 불리죠. 오, 저는 세 군데를 다 가긴 했는데 사실 꼼꼼하게 둘러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드리드가 약간 노잼 도시로 유명하다고 저 뒤늦게 맞아요, 알았거든요. 맞아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아, 저는 동의는 안 해요. 그쵸? 저는 스페인에서 마드리드가 제일 저도 좋았거든요. 그랬거든요. 저도 너무 좋았고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마드리드로 들어서는 첫날이 막 기억이 음. 나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훨씬 조용해지고 맞아요. 바르셀로나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번잡스러워요. 그 길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 있고 음. 뭔가 그리고 도착한 첫날 먹었던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었고 저녁에 피자집도 찐 맛집이었고 이거 약간 음식에 아 근데 바르셀로나보다 저는 마드리드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더 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 오. 관광지 음식보다. 그 아까 그 피자집은 손님들이 다 이 왜 정말 왜 동네 주민이고 오랜 아. 단골이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완전 그때 막 어떤 아저씨가 와 가지고 막 되게 어? 안 되는 영어로 막 "이 메뉴가 맛있다." 뭐 "몇 번 피자를 시켜라." 막 열심히 설명하시길래 사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아, 사장님도 그냥 아니었어요? 동네 아저씨 자주 와서 먹는 진짜 이거를 너무 그쵸, 추천하고 그쵸. 싶었나 보다. 피자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그런 아저씨셨고 막 스페인어 공부하러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막 서비스로 치즈도 막 잘라서 음. 이렇게 안주처럼 내주시고 그래서 뭔가 그 오. 마드리드에 대한 인상이 확 첫날부터 되게 좋아졌던 막상 어학당 가서 맨날 쏘꼬하고 놀고 수업 안 듣고 그랬는데 전 너무 마드리드에서의 추억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게다가 미술관까지 있는 도시인데 그렇죠.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너무 진을 빼고 가서 아하. 마드리드에서는 뭐 다른 데를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도착해서 짐 풀고 밥 먹고 마드리드 왕궁 밖에서 막 이렇게 쓱 보고 음음. 그리고 백화점 지하에서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 그 나름 현지인처럼 네. 지냈네요. 토피노 라떼 시켜놓고 그냥 같이 갔던 친구랑 2시간 죽치고 앉아서 와 이제 살 것 같다. 너무 너무 힘들었어서. 힘들게 다녔어가지고 그러다가 5시 반쯤에 갑자기 가야 돼. 이제 미술관 폐장할 시간이 어어어. 된다. 그럼 빨리 가야 돼 이러고 막 가가지고 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프라도 프라도 미술관하고 미술관. 이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었는데 한 날에 두 개를 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봤다고 할 수 없죠, 사실. 보긴 봤는데 이게 잘 보지는 못했고 음음. 사실 저는 미술관을 다 공짜로 갔었어요. 어떡해요? 이게 프라도랑 레이나 소피아 둘 다 이제 6시 이후부터는 공짜 티켓을 줘요. 아 네. 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약간 야간 개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기보다는 8시에 닫는데 아 한 6시부터는 무료로 입장할 수 그렇구나. 있게 티켓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줄도 좀 길고 사람도 많고 쾌적하지는 않아요. 음. 쾌적하지는 않아서 나 좀 이 작품 좀 열심히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찍 가셔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뭐 나 미술관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유명하다는 거 직접 보고는 싶어라고 하면 완전 추천. 완전 그러네요. 꿀팁입니다. 네, 그렇게 프라도 미술관 무료 입장으로 6시 조금 넘어서 막 늦게 들어가서 저 1시간 만에 휘르륵 1시간 만에 프라도를? 가성비 있는데요? 아, 가성비 진짜 유명한 거 몇 점만 휘르륵 보고 나왔었어요. 그 프라도의 작품이 진짜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보려면 제가 봤을 때 하루도 부족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고 싶을 정도로 방이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유명한 작품 위주로 또 보셨다고 하니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하나 꼽는다면 역시? 네.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벨라스케스의 아 그쵸. 시녀들이죠. 프라도의 얼굴 같은 작품이죠. 그렇죠. 티켓에도 있어요. 아 티켓에도 맞아, 그거 맞아. 그랬던 그래가지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게 피카소 미술관에서 리메이크를 아 먼저 보고 먼저. 갔는데 이게 확실히 실물을 보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 중에서 누가 음. 주인공이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알쏭달쏭한 작품은 확실한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가장 미술사에서 연구가 많이 된 작품이라고도 불리기도 음.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소 작품이 더 기억에 남아요. 왜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아 이거는 클래식이다.' 라는 느낌이었고 피카소 작품은 '어 이걸 이렇게 바꿨어?' 라는 충격을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녀들 보면 자기 혼자 팔각형 홀이었나? 그런데 막 한 벽면에 걸려 어.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람도 엄청 사람 많고. 엄청 많은. 근데 생각보다 엄청 컸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액자가 음. 이렇게 맞아요, 올려서 봐야 맞아요. 되는 사이즈였고 저는 심지어 미술사 하시는 교수님이 동행한 음. 그런 굉장히 운 좋다. 좋게 고퀄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그냥 그때 감상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쵸. 라스 맞아요. 메니나스구나. 시녀들이구나.' 해서 마냥 신기한 기분이 좀 있었고 그쵸. 근데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구도가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피사체를 그리고 그 안에 화가 자신의 음. 모습도 같이 나오도록 한 거. 사실 그게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왕가 사람들과 자신이 이렇게 친분이 있다는 거를 그림을 통해 좀 과시하고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을지도 음.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뭐 제목은 시녀들이고 그나마 뭐 그쵸. 주인공으로 볼 만한 사람은 그 어린 맞아요. 공주인데 왕과 왕비를 넣고 거기 자기까지 함께 이제 병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런 좀 재밌는 뒷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시녀들 말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고야 그림도 좀 좋았어요. 저도. 저 진짜 그 와중에 그 1 시간 남짓? 1 시간 봤나? 그 네네. 와중에 이제 '나 고야 봐야 돼.' 음. 이러고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방이 많으니까 막 맞아. 고야 헤매고 어려워서 저도 고야 찾으러 다니다가 헤맸어요. 너무 어렵게 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제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친구였는데 '얘가 대체 뭘 본다는 걸까?' 이러고 따라다녔었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그림은 1808년 5월 3일 일이라는 아우. 작품이에요. 태은 씨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말하자면 역사화죠. 1808년 5월 2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혹시 아 아시나요? 저한테 퀴즈를? 그 프랑스에서 에스파냐를 뭐 맞아요. 들어와 가지고 학살하고 맞아요. 프랑스가 스페인을 점령을 하고 5월 2 일에 그 스페인 반란군이 봉기를 일으켰대요. 그건 몰랐어요. 어 이거 약간 위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월 2 일에 그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얘네가 그다음 날 바로 보복으로 음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다닌 거예요. 음. 진짜 이게 뭐 하는 이게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뭐 하는 남의 짓입니까? 나라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5월 3 일이잖아요. 네. 그다음 날에 민간인 학살을 다룬 작품이에요. 음음. 특히 빛의 활용이 엄청 돋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엄청 어두운데 중간에 이제 항복 자세하고 총구가 딱 겨눠져 있는 남자가 이제 중앙에 있어요. 이 남자만 하얀 옷을 입고 노란 바지를 입고 음음. 되게 밝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남자의 이 얼굴 표정이 되게 잘 아 보이는데 맞아요. 이 두려움과 음. 어떤 체념과 처절한 그런 감정이 되게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와는 대비되게 이 프랑스 분들은 총을 겨누고 서 있으면서 엄청 경직되고 어둡고 기계적으로 표현되어 음.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고야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대비 속에서 어떤 인간 내면의 어둠이 잘 음음. 드러나지 않았나. 음음. 고야 작품이 다 약간 그렇잖아요. 저도 그 친구한테 "고야 그림의 어떤 일관적인 스타일이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그 음. 친구가 "눈동자가 약간 이상하게 찍혀 있으면 고야 그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라고 얘기해 줘 가지고 맞는 것 같아." 딱 이 형 눈이 이상해. 어 그런 느낌? 고야를 제가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걸 왜 하냐면 음음. 1 학년 때 저에게 삐제로를 아 선사한 삐제로를 서양 미술사 교양이 있거든요. 교양에서 삐제로 받기 쉽지 쉽지 않은데요. 않아요. 진짜
이분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수업을 하시고 제가 어. 캠핑 가서 차 안에서 혼자 줌 수업을 들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B제로가 아니 나왔어요. 열심히 뭘 하셨길래 되게 삐제로가 열심히 나왔어. 공부했어요. 공부했고 이제 나는 나름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 시험이 되게 지엽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약간 과거 시험 스타일로 나왔구나. 아 맞아요. 다음 작품에 대해 아는 대로 늘 쓰시오. 서술하시오. 그런 것들. 응응. 그래서 들을 때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묘하게 킹받는 게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아 여기 프라도 갔더니 그러니까 막상 보니까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왜 사람이 알지?' 배워야 돼 이래서.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게 응응. 좋죠. 아는 게 이제 늘은 거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묘하게 킹받 나에게 삐제로를 선사한 그 예. 사람이 그 아픈 기억이 계속 같이 나요. 아 근데 저도 그 아까 고야 작품 찾으러 헤맸다는 얘기를 듣고 '이 네. 작품이 아닐까?' 했어요. 아 저도 왜냐면 찾기 메인 어려웠어요. 홀에 있는 고야 작품이 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층 내려갔나 아무튼 막 그래 갖고 음. 조그만 방들에서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작품이었는데 그럼 소영 씨가 이걸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고야 작품을 오.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저도 사실 프라도에서 제일 기억나는 화가가 고야고 어. 솔직히 그전엔 고야 작품을 몇몇 그림 말고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적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이번이 제대로 아. 봤던 게. 근데 이분도 상당히 개성이 있는 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명을 그쵸, 그쵸. 제대로 받았던 거. 좀 생각보다 눈길을 사로잡았던 작품은 카를로스 4세 가족 음. 그 집단 초상화였거든요. 그게 엄청 화려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저 기억이 안 뭔지는 나세요? 아는 것 같아요. 그쵸. 역시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교양 수업의 교양 속 나왔을 영향으로 거예요, 분명히. 드레스랑 이제 왕가 가족들이 입은 맞아요. 드레스며 뭐 훈장이며 진짜 디테일이 정말로 이게 그 뭐 디지털 이렇게 뭐 화면으로 볼 땐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오. 것처럼 그러니까 뭐 보석을 박아 놓은 것처럼 그려 놨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왕실 초상화를 그리면 이렇게 화가들이 알아서 예쁘고 잘생기게 음. 뽀샵을 좀 해 주잖아요. 뭔가 더 위험 있게. 그쵸. 뭐 구도도 좀 이렇게 바꿔주고.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왕가 식구들의 얼굴이나 자세를 보면 일단 이제 완전 무보정이고요. 오히려 약간 멍청해 보이거든요. 그 어. 눈동자가 여기도 제대로 안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적이고 정치적이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 왕가의 무능을 비판하고 이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은근히 얘기하고 싶어서 어.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사실 그 1808년 5월 3일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그 그림도 이 카를로스 4세의 통치 당시의 사건이었다고 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왕실 초상화와 좀 같은 듯 다른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거는 이 공통적으로 두 작품 모두 굉장히 그쵸. 정치적이라는데 좀 비슷하겠지만 이 1808년 5월 3일 그림이 훨씬 스타일도 거칠고 맞아요. 뭔가 혼란스럽고 그 역사적인 어떤 격동성 이런 걸 담아냈다라는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왕실 그리고 뭔가 연민이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었던 민중 요 사이의 차이를 음. 보는 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시녀들이랑 비교를 하자면 시녀들과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일단 화가 본인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에도 어. 식구들 쫙 나오고 이렇게 빼꼼 나와요 본인이. 근데 뭔가 시대가 벨라스케스 이후로 지난 만큼 뭔가 화가의 목소리도 좀 더 음. 또렷해지는 느낌이었고 본인이 직접 등장함으로써 그 말하고자 하는 바 약간 풍자적인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였겠죠.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더 은근하게 음. 관객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로 좀 기능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작품들과 연결되는 지점들과 같이 보기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음. 같습니다. 화가가 나온다는 게 보통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예술가의 지위가 상승했다. 음. 내가 예술가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거 이 내 작품이다. 예. 뭐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야. 내가 화자야.'라는 거를 좀 전면에 나와서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드리드 3대 미술관이라고 하면 프라도랑 티센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혹시 티센은 가 보셨나요? 저는 못 가 가지고 아 너무 아쉬워요. 그쵸. 티센도 갔어요. 다 어. 가긴 갔고
티세는 조금 달라요. 이 두 개랑 결이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일단 공식 이름은 마드리드 티센 보르네미사 박물관 음. 미술관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개인 컬렉션으로 출발한 아 곳이고요. 정말요? 사실 스페인 미술관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당연히 지금은 국립미술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왜냐하면 개인 컬렉션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규모의 그쵸. 소장작이기 때문에 국립미술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 시작을 보자면 이 티센이라는 아저씨가 독일계인데요. 강철 뭐 중공업 이런 걸로 돈을 많이 아. 벌었대요. 그 자본가였구나. 엘리베이터 타면 티센크루프 써 있는 거 가끔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 뭐 오티스 있고 티센크루프 있고 어. 근데 아무튼 그 집안이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로 일어선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티센 보르네미사고 이 사람이 또 컬렉션을 확 확장을 해 가지고 결국 미술관으로 어. 된 건데요. 웃기죠? 스페인 사람도 아닌데 왜 스페인에 생겼을까? 실제로 이때 '아 우리 이렇게 작품 많이 모은 거 컬렉션 어디로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스페인 정부가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엄청 이렇게 유치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음. 마드리드에 공식 개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미술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시 방식이 되게 정직해요. 그 이곳은 그러니까 되게 딱 미술 사조에 맞춰서 그러니까 중세 아. 미술부터 미술사 일단 시간 순으로 쭉 하고 그 안에서도 시간 순으로 발달한 사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상주의, 리얼리즘, 음.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서유럽과 북미권의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나 스타일만 몰려 있지 않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프라도가 비교적 좀 고전회화 그쵸, 그것도 그쵸.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심이잖아요. 뭐 벨라스케스라든지 맞아요. 조금 더 전으로 가면 엘 그레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엄숙하고 그렇죠. 홀리하고 이런 분위기.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는 좀 다양해서 되게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스페인 미술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음. 보니까 여기보다는 레이나 소피아 이야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스페인 미술 아. 이야기를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소영 씨가 레이나 소피아는 가셨다고 했었죠. 네. 근데 레이나 소피아는 정말 저는 딱 게르니카만. 게르니카. 딱 게르니카 봤으면 게르니카만. 됐죠. 그러니까 레이나 소피아라는 게 소피아 왕비라는 그렇죠. 뜻이고 여기는 또 나머지 두 개와 다른 점은 현대 미술에 완전 특화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쵸.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게르니카겠죠. 그쵸, 그쵸. 어떠셨어요? 딱 게르니카를 봤을 때 저는 그 작품이 그렇게 큰지 사실 아 몰랐거든요. 정말 크죠. 예. 이게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4절지? 좌절지요. 근데 그래도 그 시간에 가면 사람이 좀 적은가요? 제 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큰 그림인데도 거의 한 반 이상은 다 아 사람에 가려서 못 정말요? 봤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을 때는 '아 사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않았어요? 아 이제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 가신 거 인터넷에 사진 보니까 '그거는 많은 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많아요 사람. 그 방 쫙 빽빽하게. 예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일단 가장 첫인상은 '엄청 음. 크다.'라는 거였고 이게 그래서 찾아봤죠. '왜 이렇게 큰 거였다고?' 하면서 음.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는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의 벽화였대요. 벽에서 뜯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벽화로 만들어진 아. 거여서 뭐 박람회니까 뜯을 수 있게 만들었겠죠. 그쵸. 언젠가 철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화가 있었다라는 거. I see. 엄청 기하학적이고 독특한 배치. 근데 또 색채는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 이런 참상을 되게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크니까 크기가 오히려 이제 사진으로 볼 때 막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보다 확실히 울림이 있긴 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음. 이런 느낌이 확 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레이나 소피아에서 게르니카도 물론 좋았고 어 뭔가 아까 고야 얘기랑도 계속 좀 음.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 정치 선전물 같은 거 전시해 놓은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
아 응. 막 포스터 기억났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맞아요.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풍자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아무튼 순수 미술은 아닐지라도 음. 그런 걸 다 전시해 놓은 게 흥미로웠고 근데 또 그만큼 현대 미술에서 이제는 뭐 순수성? 그러니까 아예 맞아요. 정치 사회적인 맥락과 떨어져 있는 그런 작품을 논하기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릴 때는 마냥 예쁜 그림이 그죠. 좋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그림들이 좀 톤 데프하다? 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 보이스가 있는 미술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기만 한 미술이 어느 순간 이제 좀 공허하다는 생각이 좀 음음. 드는 것 같아요.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좀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약간 뱅크시 작품 볼 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한 것 아 같아요. 그쵸. 현대 약간 미술이 아무래도 트렌드가 완전히 맞아요. 넘어온 것 같아요. 그 디스랩 보듯이 뿌뿌뿌뿌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거든요. '오 Bro damn. 이런 걸 한다고? 맞아, 이런 맞아. 작업을? 맞아. 이 사람 그 괜찮나?' 예. 이러면서. 그게 정말 '오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드리드 3대 미술관을 다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저는 근데 이 3대 미술관에 들지는 않지만 마음에 되게 쏙 들었던 숨은 오. 보석 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소영 씨한테도 꼭 하나 보너스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어디죠? 어디죠? 바로 소로야 미술관입니다. 아. 여기가 왜 특이하냐면 방금까지 막 우리 되게 멋진 막 국립미술관 갤러리 촥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소로야가 진짜로 살던 음. 가정집이자 작업실이었던 곳을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음. 당시 가구, 장식, 정원까지 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특히 정원이 진짜 예뻐요. 어. 소로야가 직접 다 심고 뭐 가꾸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페인 남부 스타일로 아. 되어 있는 정원도 정말 예술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소로야라는 사람을 이전에도 알긴 했지만 이곳에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를 미술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작품과 미술가가 사실 화이트 키뷰 안에서 보다 보면 맞아요. 좀 이렇게 분리된 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공간 전체가 소로야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다 보니까 작품들도 뭔가 그 예술 세계에 얽힌 스토리 이런 거랑 음. 함께 좀 자연스럽게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들에도 애정도 더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어. 그 맥락 같은 거를 더 많이 그쵸. 알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스토리를 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말도 안 돼. 일단은 그 집이 되게 좋아요. 미술관으로 쓰고 있다는 그 아. 집이. 근데 실제로 생전에 그림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아. 되게 풍족하고 부유하게 사셨대요. 근데 너무 부러운데? 그니까 예술가 중에 돈과 평판을 살면서 다 없죠, 누리는 경우가 많이. 많이 없어요, 생전에. 그쵸? 그리고 만약에 돈과 평판을 누렸어. 그럼 보통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아내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요런 걸로 또 유명하신 음. 사랑꾼이세요. 그래서 그 미술관 가면 막 아내한테 쓴 편지 뭐 어. 막 실제로 본인 그림에 아내와 자식들을 정말 많이 그렸고 아. 어쩌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모델이 아내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발렌시아의 눈부신 바다를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과 막 어. 이런 것만 그려요 맨날. 그러니까 본인도 그림을 막 너무 잘 그리고 막 좋아해. 아. 선호와 재능이 막 일치해. 근데 이게 좋겠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쵸? 그래서 막 정원에 심어 놓은 나무 이름도 본인이 지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음. 아르볼 데 아모르예요. 사랑의 나무. 진짜 지독한 확실하네요. 사랑에 미친 남자, 사미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인지 그림도 그냥 너무 예뻐요. 어둠 한 점 음. 없어. 그 약간 르누아르 그쵸, 그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비슷해요. 르누아르랑 화풍도 비슷하고 음. 진짜 고야 이런 데 보면 다크하잖아요. 거기 한껏 다크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호불호 안 갈리고 마음에 들 것 음.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살랑살랑하고 하늘하늘하고 그런 아름다운 음.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잘 팔렸겠죠? 맞아요. 약간 누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예술성, 작품성 이걸 논하는 작품과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작품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르누아르 작품도 그렇지만 소르야도 마찬가지고 약간 행복한 장면들을 주로 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우리 삶은 이미 그 맞아. 자체로 조금 내 힘든데 방에 걸어 놓으려면 맞아요. 고야같이 그 뭐였죠? 입에다가 그 아들 먹는 아들 거. 먹는 막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우리 자식들과 함께 맞아요. 발렌시아에서 오렌지를 따며 걷고 있는 좋다. 그런 그림을 걸고 싶잖아요, 우리 보통. 그쵸. 음. 약간 엽서로 간직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거기 그림. 그 기프트숍도 되게 예쁘고 음. 같이 갔던 친구들도 엄청 샀어요. 거기서 뭐 안경 닦기부터 해 가지고 수첩이랑 뭐 해 가지고 엄청 예쁘죠, 많이 샀어요. 예쁘죠. 예. 그게 뭔가 그 아이템으로 만들기 되게 좋은 맞아요. 그림들이더라고요. 고야는 차마 그러니까 그치. 좋아도 차마 엽서로 쪼끔 네. 힘들다 이런. 훌륭한 작품이지만 내가 그 아들 먹는 그림을 안경 닦기로 들고 다니면 이제 옆에서 약간 '쟤 좀 멀리해야겠는데?' 그쵸.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뭔가 소로야도 이런 마드리드의 숨은 미술 음. 콘텐츠로 한번 언급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소르야 전시하면 꼭 보러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딱 그 누구지? 요시고? 그 사진 찍는 사람이요? 그분인가? 아무튼 요시고 약간 사진전? 휴양, 휴가 맞아, 막 이런 그 작품 수영하는 그 맞아요. 물 이거 찍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인기 많았지. 예. 그런 감성이라 되게 인기 많을 것 음 같아요, 음. 한국에서. 언젠가 들어온다면 소영 씨랑 꼭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데이트. 미술관 데이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스페인 미술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각종 여행설도 좀 풀고 또 스페인 가고 싶네요, 저 여행 따뜻한 가고 나라. 싶어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510 스튜디오였습니다.